오늘 다뤄볼 내용은요, 비트코인이 10월 10일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약세 흐름을 만들어준 이유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트코인은요 10월 10일부터 금이나 미국 주식 같은 다른 자산과는 괴리되는 움직임을 보여줘 왔어요. 굉장히 약한 움직임이었고, 이 움직임을 해석을 하려면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3년간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 상승장들이 하락장으로 돌아서려면요, 상승장을 주도했던 이유들이 훼손이 되어야 합니다. 상승장을 견인했던 이유들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일단 유동성이죠. 지난 3년 동안 유동성이 계속해서 올라와 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매수입니다. ETF도 상장이 되고 트레저리 기업들도 많아지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기업, 기관들도 눈에 띄게 늘어났죠. 세 번째는 정책이에요. 아무래도 비트코인 신화적인 정책이 많이 생겨나면서 ETF도 통과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기둥 중에서 하나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기둥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기둥이 하나 잘려 나간다면 당연히 그만큼 비트코인도 상승에 대한 되돌림을 줄 수밖에 없겠죠.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비트코인을 회사 재무자산으로 편입한 기업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그거를 이제 재무자산에 편입을 시키고, 스트래티지 같은 거는 극단적으로 비트코인만 모으는 기업이 되기도 했고요. 하여튼 이 기업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를 보시면 놀랄 텐데, 비트코인이 총 발행될 수 있는 최대 물량 2100만 개 중에 110만 개, 그러니까 약 5% 정도의 공급이 이 사람들이 손에 있는 겁니다. 실제로 비유동 물량 이런 것들을 다 제외를 하고요, 시장 유통되고 있는 물량 중에서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을 생각해 보면은 더욱더 그 비중이 커지게 되죠.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최근 3년 상승장에서 큰 도움을 줬어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데 아무래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과연 어떻게 비트코인을 매수했길래 이렇게나 많은 양을 가져갈 수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로 일단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기업 규모가 커지게 됩니다. 기업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대형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는데, 이때부터가 중요해요. 대형 지수에 편입을 하게 되면은 매크로 자금들이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라던가 펀드의 자금, 기관의 자금들이 주식으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기업들의 규모가 더 커지겠죠. 그죠? 기업의 규모가 더 커지고 투자를 받으면 거기서 빚을 더 낼 수가 있을 것이고, 빚으로 비트코인을 또 삽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이 당연히 더 가격이 오르겠죠. 그럼 기업 규모가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양성 피드백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순환이라고도 하죠. 비트코인 가격도 올라가고 주가도 오르고 투자도 더 받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이거의 무한 반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MSCI라는 건데요. 아까 제가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주요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했죠. 이 MSCI라는 지수가 있어요. 모건 스탠리의 자회사에서 만든 지수인데, 어느 정도 규모냐면요, 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가 운용액이 1경 8천조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데 MSCI 지수 추종 펀드의 운용액이 도합 1경 8천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MSCI 지수는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적혀 있죠. 이 MSCI 지수에 스트래티지 같은 비트코인을 사는 기업들이 편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많이 받게 되고, 외부로서의 자금도 유입이 되고, 기업 규모는 더 커지고, 비트코인을 살 역량은 올라가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이 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던 건데, 문제는요 10월 10일 날에 터집니다. 10월 10일 날을 차트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무섭죠. 이때부터 장대 음봉이 하나 나오고, 여기서 시작된 하락이 여기까지 온 건데 약 35%를 넘는 하락폭을 보여줬었죠. 이날에 도대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 MSCI가 10월 10일 보고서를 하나 냅니다. 자산 비축만 하는, 암호화폐를 모아가기만 하는 기업들을 우리가 과연 기업으로 분류를 해야 되나 아니면 펀드로 분류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다라는 보고서를 발표를 해요. 만약에 여기서 기업이 아니고 펀드로 취급되면은 비트코인 매수 기업들은요 MSCI 지수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아까 제가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선순환 덕분에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MSCI 지수에서 비트코인 매수 기업들이 제외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얘네들을 필수적으로 매수를 했던 패시브 자금들, 연기금, 펀드, 기관 등등의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 매수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붕괴되게 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올리던 이 사이클이 중간에 크랙이 나버리는 거죠. 당연히 비트코인을 비축해오던 구조도 무너지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 전환사채를 통해서 기업 주식을 담보로 자금 조달의 대부분을 충당하던 이 스트래티지 같은 기업들은요 아주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매수하던 그 구조에 커다란 차질이 생기는 거죠. MSCI 같은 지수에서 비트코인 매수 기업들이 퇴출될지 안 될지가 본격적으로 결정이 나는 시점은요 2026년 1월 15일이고요. 이때가 이제 비트코인 시장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을지 하락을 할지, 그러니까 이 상승의 메인 기둥 중 하나가 과연 무너질지 아닐지가 결정이 나는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그 전까지 시장은 조금씩 변동성이 크면서 방향
방향성이 나오지 않고 흔들기 많이 들어보겠죠. 결전의 날까지 앞으로 2달 정도가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전에 비트코인이 한 번쯤은 이렇게 바닥을 형성해주고 반등을 세게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방향성은 물론 그 발표 이후에 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바닥을 잘 잡아가지고 단기로나마 한번 먹어볼 만한 자리는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술적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